진행을 맡게 된 익산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죠. 이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그 서양 화가이시자 그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학교 예원예술대학교에도 계시고, 김선태, 오늘은 평론가로 제가 모셨습니다. 김선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그 전라북도에서 이제 미디어 작가가 흔치 않은데, 전라북도를 넘어서서 이제 많은 그 국제적인 작가로까지 반열에 조금 오르고 싶어 하시는 타경환 미디어 작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 출신인데 공교롭게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저기 부채 소리문화관부터 해서 지금 그 완주에 그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있는데, 그 누에 그 단장님으로 계시는 임승환 선생님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솜리골 작은미술관에서 여러 번 이제 그 기획 전시도 하고 주민들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작은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미술관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인상이, 사실 뭐 우리가 미술관 하면은 상당히 규모나 그런 사이즈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은 뭐 우리 기성 작가들이 여기서 뭐 전시를 개인적으로 한다거나 그룹 전한다거나 할 때는 장소의 협소의 한계도 있고, 물론 뭐 크다 해서 좋은 전시가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사이즈 면에서는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하는 그런 그 이제 화가로서 데뷔하는 그런 작가들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기획전을 좀 열어주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시를 기획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관객들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집안에 있는 그런 관객들을 발길로 좀 돌릴 수 있는,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그런 철저한 기획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 또 하나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제 인상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공간 자체의 활용도로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꼭 어떤 크기의 정의로 붙이지는 않지만 정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저 레지던시 공간, 그 부분이 조금 활용이 됐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되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해왔던 전시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합되게 많은 기획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작은 미술관 기획을 했을 때는 큰 미술관이 가지는 공적인 의미와 그만큼의 기능 이외에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얘기를 하면 틈새 시장이죠. 그리고 접근성과 밀접도를 더 일반 시민들에게 더 근접하게 보여주는 것이 작은 미술관의 어떤 정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컨셉 정리를 좀 세밀하게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브의 위치를 또 일부 담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 공간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지던스 할 때 몇 차례 왔었는데 첫 인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빨간 벽돌로 이제 결국 외관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의 이런 좀 특이한 공간이 남겨져 있다는 게 되게 우선은 감사했었거든요. 익산 문화재단이 물론 약간 기간이 조금 빨랐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미술관을 3년 전에 등록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박수를 쳤거든요, 속으로.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 부분이 여기에서는 가장 화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타경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화 허브의 기능, 이 기능적인 것도 어찌 보면 정체성과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다양하게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간을 벗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소유 혹은 공간 안에서 뭘 넣기보다는 공간을 소유하지 않는 공유 공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 또 다른 방식의 운영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말씀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야기를 돌려서 그 지금 누에 같은 경우는 공간도 크고 거기 레지던시 기능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축제는 아니지만 약간 그 주민들하고 하는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그 누에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서 저희 그 자구미술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레지던스를 했을 때는 아까 타경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약간 그 예술적 범주를 좀 확장시켰던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화 영상 설치에서 끝난 게 아니고 문학, 그리고 비보이, 음악, 디제잉까지 좀 어찌 보면 분야를 확장시키는데 좀 포커스가 있었고, 첫 스타팅이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필름 메이킹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아까 퍼포먼스 얘기 잠깐 하셨는데 퍼포먼스 작가들을 한 3개월간 집단 거주를 시키면서 아카데미를 돌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레지던스를 기존의 레지던스의 분야보다 조금 확장시켰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첫 레지던스가 좀 좋은 반응이 있었죠. 그리고 레지던스형을 아까 맨 처음부터 이제 이 공간이 영상을 기록하거나 무용을 했던 분이 와서 활용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간 단체와 대상을 끌어다니는 단체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결국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운영 주체는 그러면 누가 할 거지? 재단에서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저희처럼 소사라고 하는 하나의 중간 매개체를 활용할 거냐는 고민의 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찌 보면 저희들도 어찌 보면 기존의 미술관과 기존의 어떤 곳과도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운영 주체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주인이 예를 들면 익산문화재단이냐, 혹은 저희 완주문화재단의 사업단이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는 뭐냐면 결국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인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는 서브의 역할을 약간, 그러니까 주체를 우리는 내려가고 시민의 주체들을 세워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2년 3년 동안의 그 솜리골 자금미술관이 행했던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파일럿 개념의 이 공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부터 좀 제대로 된 설계를 하신다면 아마도 이 솜리골 자금미술관이 고민했던 특이성, 그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수립한다든가,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설계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최초의 목적, 그러니까 지금 누에도 궁금한 게 그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주민들에게 지금 열린 부분이든 지금 복합 문화 공간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타경환 선생님도 여기를 레지던시 공간까지도 고민을 하시지만 제 입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레지던시 이 공간을 매개체로 해서 레지던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운영 주체랄지 그다음에 이 주요
그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주민 작가냐 주민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주체를 재단이 계속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효한 그 지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태 선생님 교수님께서 또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운영 주체는 일단 재단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들이 대부분 무슨 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또 혜택이 돌아가는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계량 평가가 되고 그러는데 주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있었느냐. 사실 그 주민들을 뭐 못하거나 거기에 참여 프로그램에 체험 프로그램에 합류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으로 대체를 바꾼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홍보도 해야 되고 억지 춘향이 마냥 이렇게 모시고 와서 또 숫자적으로 계량화 시켜야 되니까 참여시키고 사진 찍어 놓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제대로 된 작가, 뭐 제대로 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고 그 작품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 친절을 베푸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억지충해 같이 자꾸 뭐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시켜야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너무 그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말고 이 공간이 어떤 그 교두보 역할,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한 작가를 기성 작가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중간 단계에 그 육성하는 그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이 공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품은 작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주민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작가와 작품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장치를 해놔서 그 작가를 이해하고 작품을 이해하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아트 상품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그 지역하고 연계시키는 것 결국은 작품을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이 꼭 그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게 하나의 뭐 이 공간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큐베이션이라는 말이 상당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던시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레이던스의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이게 전시 공간으로 있으면은 이런 논의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시하고 빠지고 기획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거점 공간, 예술, 문화, 미술의 어떤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작가가 어느 정도 여기에 그런 둥지를 틀고, 근데 이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창작 공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원화시켜서 여기를 그들의 아웃풋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아마 말씀하신 인큐베이션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이게 주인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대우를 받냐 안 받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오픈식이든 주민들이 그렇게 오고 갈 때의 모습은 그냥 이방인 같아요. 손님 왔다가 과자하고 음료 먹고 가는. 그게 과연 주민을 위한 거냐? 좀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주민의 참여도라고 하는 정량평가를 맞춰왔는데, 그 인수관 선생님 어때요? 그 지금 막 많은 얘기들이 레지 공간, 대안 공간, 작가 중심, 주민 중심 이게 막 섞여가지고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세요?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게 아까 탁현 선생님 긴 호흡이 필요한데 이 운영 주체를 세우는 것도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실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지금 당장 안 세워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운영 주체를 재단만이 할 거냐 아니면 재단이 아닌 거버넌스로 확장할 거냐는 중요한 고민인데, 그 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재단이죠. 재단과 사업단,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는 아마 그 익산시일 거고
익산시에서 재단에 위탁한 거고 이거는 변함이 없겠죠. 근데 단지 이제 내년 상황을 좀 우려하시는 거고 내년에 이 공간이 그래도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느냐는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운영 주체가 어찌 보면 재단인데 이 재단의 소유를 가지고 재단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느냐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의 고민을 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소위 소유권이 아닌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팀이겠죠, 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사도 그런 팀이었고, 그런데 이 팀이 담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잘 아까 김선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게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줄 걸 기대했지만 수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일회적 행사 때만 착 모였다가 착 빠지고 착 모였다가 착 빠지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고민의 시점부터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너희들이 해가 아니라 운영 주체까지 가기까지의 수없이 많은 단계가 있을 텐데 이 단계까지의 그 텀, 기간 그리고 이들의 태도, 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계속 서포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계속 그 재단이 계속 그걸 컨트롤하고 재단 안에서 가면 뭐 저도 익산문화재단이 지역 인력 전문 인력이었던가요? 전문가 인력 양성 사업을 매년간 해왔던 걸로 알고 그들이 양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하나의 그 구동 장치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인력 양성은 했는데 이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운영 주체가 여전히 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인력으로만 양성된 것뿐이지 이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약에 뭐 좀 운영해 본다든가 아니면 기획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거죠. 이들이 결국에는 시민들이고 이들이 이제 전문 인력으로 관심 있는 분일 텐데 혹은 경험을 했던 청년 작가나 혹은 경험이 있는 어떤 누군가일 텐데 이들한테 기회적 요소를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 그 지금 몇 가지 그러니까 임승환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거를 몇 가지를 이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이게 그 지금 익산시게 아니고요. 농어촌 공사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저희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저희 이제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익산시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중에 저희가 거기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게 이런 그냥 기획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도시재생 쪽에 저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 나온 친구들이 저희 재단의 기간제로 일을 한다거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도 이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비슷하게 프로그램 안에 작가들하고 코워킹을 해서 작품도 같이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일정 부분을 던져도 보고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방법적인 거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이 공간이 저는 자꾸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큰 어떤 기승전 레지던시 개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작가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거냐 제가 이제 일단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민 중심 위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 공간이 그 아까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자꾸 이제 결국에는 작가보다는 지금 주민 중심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얘기를 듣다 보면 작가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레지던시의 그 경향이 지금 강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간은 하나잖아요. 이 공간은 하나인데 이 하나가 그러면 한 개로 끝나냐 아니면 다수가 이 옆에 포진되어 있으니 네트워크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하나가 예술가라고 치면 예술가가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 혹은 예술가만의 전시 공간이냐 아니면 이 예술가를 뺀 그 시민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을 활용할 거냐 이거는 저는 다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같이가 되려면 어느 하나의 그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그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그 운영 방식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아까 그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협의체하고 했었을 때 한 5년간 했었을 때 그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좀 긴 호흡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 긴 호흡으로 이 시민이 사실은 주체로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어렵죠. 이 시민 주체로 올라가는 건 사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다른 뭐 일본도 그렇고 그 유럽 권역에서도 이건 단연간,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몇십 년에 걸쳐서 한 세대에 걸쳐서 변화되고 이게 되어야만 가능한 거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게 꿈일지언정 그걸 꿈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을 5년 안에서 이걸 이룩하려고 하지 마시고 50년, 70년 장기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가 꿈꾸는 것이 이 마중몰 이 그 솜리골 작은 미술관은 어느 하나의 예술가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소유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좀 꿈꿔본다는 거죠.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된 게 아까 젊은 작가 위주의 인큐베이팅에서 작가들 예를 들면 젊은 작가들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임승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곳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주민들이나 시민들 위주로 이렇게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화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진 않은데 하나는 작가, 신진 작가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눈 부분이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기 사실은 작가하고 주민들을 포괄적으로 다 수용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꼭 이분법적으로 항시 그렇거든요. 흑백을 나누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뭐 여기서 어떤 정체성을 찾는다, 목표를 설정한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신진 작가, 작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완산체는 아니에요. 사실 어떤 뭐 기존에 뭐 유명 작가 와서 전시할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도부 입장에서 이제 작가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주민들도 뭐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는 뭐 아파전 그림도 하고 그랬네요. 하다 보면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쉽게 찍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미 프로페셔널하게 어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물색해서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전시를 유도하면 이게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중간 단계, 세미 단계에 있는 작가들을 수용하던가 주민들을 수용해서 활성화된 공간으로 만들면은 여기에 맞는 가장 사이즈에 맞고 목표에 부합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취미로 했어도 작품 전시를 열고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 공간은 그런 공간으로 조금 일정 부분을 개방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도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의 참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민이 여기서 어떤 예술적 행위 주체를 조금이라도 이루어야지 그게 이제 주체가 되는 건지 단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술 문화의 행위에 서포팅을 하는 개념이 말하자면 주민의 말하자면 주체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불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해서 거기서 내가 그 행위 주체 중심에 선다라기보다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여기 주인이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비슷한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크거나 작거나의 규모는 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누에도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팔복예술공장이 3월 26일부터 개관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 이제 거기는 더 복합 공간이죠. 공간도 더 넓고. 그 다음에 거기도 지금 팔복동에 있는 옛날에 공단의 주민들을 끌어오는 게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례예술촌 부분도 비슷한 그런 어떤 저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그게 거의 비슷해요. 주민의 참여를 억지로 막 끌어오려고 하는 거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심지어 카페테리아가 들어서 그래요. 팔복예술공장은 거기에 카페테리아 일하는 사람을 무조건 팔복동 주민을 쓰게끔 하는 조례 아닌 조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하고 레지던시 작가들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후락한 집들을 뭐 복원시키고 재생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일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재단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솜리권 자금미술관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미술관이 주된 역할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대안공간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공간에 대한 확장성, 활용에 대한 확장성, 그다음에 그 운영 주체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아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미술관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대안강 공간으로 확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운영 주체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이렇게 전시도 이루어지고 뭐 크고 작은 전시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동안 이제 뭐 검증하는 잘 해왔느냐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어떤 물꼬를 털었으면 좋겠느냐 어떤 그런 점검하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대안공간으로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금 문화재단에서 한 2년이든 뭐 1년이든 더 한번 잘 해왔듯이 이걸 더 좀 이렇게 세밀화되고 다듬어서 좀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뭐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 공고도 내고 그랬다니까 그런 쪽으로 한 1, 2년은 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경환 선생님. 네. 결론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공간 하나만으로서의 자립적인 독자적인 운영 계획을 가져가는 거라면은 사실은 그건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전시 행위들은 지금까지 쭉 기획을 보면은 너무나 괜찮았었거든요. 좀 더 여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을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간의 활용 방안이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운영 주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런 발전되어지는 여기서 디벨롭되는 거에 따라서 운영 주체에 대한 융통성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작가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주민분들한테 어떤 배타적인 의미의 작가가 아니라 이쪽에서 무언가 예술 행위가 굉장히 올바르고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라면 사실 주민분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제 점점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그 개방감이 시민들이 커지고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전에도 타경 선생님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정체성은 큰 그림을 그리시라. 이게 작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작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우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5년간 하셨다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더 긴 네트워크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의 얘기도 나오고 또 더 좋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3년 차밖에 안 들어갔지만 긴 호흡의 그 목적을 두고 재단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솜리고 자금미술관에 대한 운영 방법이나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였고요. 아까 이거를 매개체로 해서 뭔가 이렇게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는 방법이랄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여기를 매개체로 하고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제안을 계속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숲립골 작업미술관이 되기 위해서 저희 재단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